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행정연구소 소장 양인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국세청에서 나온 2020년도 PDF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그것을 교재로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던지 아니면은 그 동영상의 그 홈페이지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그 누르면은 밑으로 쭉 이렇게 좀 글이 이게 밑으로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에 보면은 요 내용들 PDF 파일 내용들을 다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지금 종교인 소득 개념에 1, 2, 3강을 했고요. 오늘 4강으로 17페이지 역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분류의 가번,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한 번 더, 개념의 이야기하면서 했던 내용이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비과세 소득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분류해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나왔는데요. 종교인이 소득된 종교단체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종교인 소득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으로 된 거 보면은 정액으로 매월 정해진 걸 받는 것 뿐만 아니라 가로치고 공과금이나 의료비, 그 다음에 보험료, 이사비 등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인 소득이고 소득세 신고할 때 합쳐서 다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받는 사례비 플러스 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등등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1년 동안 받은 것을 또는 매월 또는 1년간 한 번씩 하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든지 아니면 매월 하는 신고를 하든지 하여튼 이런 어떤 신고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번에 좀 두 번째 보면 지급 항목의 명칭, 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 여부 등을 고려하여서 판단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이냐 아니면은 개인이 쓰는 거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공적 업무 때문에 쓰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목사님 개인이 쓰게 되는 거를 교회에서 제공한 것인지 그거를 판단하여서 종교인 소득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개념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종교인 과세 소득이 되는 거면 그거를 신고를 하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만 원 받으신다. 200만 원을 받으시면 거기에서 비과세 소득이 이것저것 계산하니까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비과세 소득이다. 그러면은 월이죠, 월.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제외한 100만 원만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래 목사님에게 들어왔지만 목사님이 수령해서 내 통장에 200만 원이라고 찍혔던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던지 뭐 이래저래 받아서 200만 원이 돼 있지만 그런데 목사님께서 비과세인 부분은 그게 있다면 그걸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내 실수령액인데 비과세되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신고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금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소득세를 이제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페이지 보면 비과세가 무엇 나와 있는지 17페이지 그리고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비과세가 보면은
17페이지 나번 비과세 소득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18페이지 보면 첫 번째가 학자금, 그리고 식사대금,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에 19페이지에 출산 및 보육 관련 비용, 그리고 사택 제공 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과세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받으신 거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세금이 있나 없나를 이제 따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소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에서 이제 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수령액대로 다 낼 수도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낼 수도 있고, 200만 원 받았다 할지라도 200만 원 다 보고를 해서 얼마 받았다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뭐 절반이 빠질 수도 있고, 뭐 얼마도 빠질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 비과세 소득이 내가 종교인 소득에서 어떤 거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은 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학자금이라는 겁니다. 18페이지를 봐보세요. 1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방과로하고 학자금 있죠.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 활동과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에 공납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떤 이제 학교 시설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대학원을 하시거나 석사, 박사, 또 아니면 또 뭐 다른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제 그곳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증빙을 하시면 얼마 이게 학비 이걸 증빙을 해서 교회에다가 제공을 하면은 그것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요번에 이제 요번 학기서부터 뭐 50만 원씩 학비를 이제 교회로부터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200만 원이 사례비였는데 이번 달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이제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수령액이 250만 원이 됐죠. 그러면은 종교인 소득은 250입니다. 왜냐면 내가 교회로부터 제공받은 것가 250만 원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종교인 소득 다른 것도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는 이제 200만 원이라고 이제 계산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내 이제 실수령액이었는데 거기에서 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내 계좌로 받든지 현금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 받은 것이 있으면 50만 원은 비과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학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금도 그냥 뭐 총회에서 하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좀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난 뭐 사이버도 상관이 없어요. 사이버도 상관이 없고 정식으로 허가난 대학교, 대학원 뭐 등등 해서 정식으로 허가난 곳에서 하는 것이어야 이게 비과세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 위에 다시 학자금 보면은 자녀 학자금이라고 네모칸 쳐 있어요. 자녀 학자금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목사님의 자녀 학자금은 종교인 소득이지, 그러니까 세금 신고해야지 비과세로 빠지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목사님 본인 것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것도 아니고 자녀 것도 아니고 목사님 본인만 학자금으로 비과세가 된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비 이 모든 것들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 교육비로 나오는 항목들은 전체 다 과세 대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8페이지 교재에 동그라미 1, 2, 3번 더 다 됐죠? 초중등급법에 따른 학교, 고등법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정식적인 곳에서 한 것만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달 받는 게 아니었다. 나는 한꺼번에 뭐 한 300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그 300만 원을 받은 거에 대한 것은 전체가 다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그거 낸 거에 대한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잘 영수증을 보관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오늘 4강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